네, 더 새롭고 더 매워진 신황희정승 시간입니다. 개그맨 황현희 씨, 정상근 미디어 전문 기자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황현희 씨 반갑습니다. 네네. 일주일 2주 만에 뵙네요. 그러네요. 예. 지난주에 한 주 빠지셨는데 휴가는 어떻게 즐겁게 다녀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내와 1년 전부터 약속을 한 게 1년 전부터? 예, 돌잔치 끝나고 같이 여행을 가자여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어쩔 수 없이 한 주 쉬게 됐는데 지난주 방송이 아주 잘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황교익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게 방송을 쉬게 되면은 누구나 그 빈자리를 채웁니다. 맞아요. 방송의 논리입니다. 그렇죠. 다행입니다. 근데 황 씨가 전 누가 나오실까 했는데 황교안 당대표님께서 나오시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황교익 선생님이 나오셨군요. 그렇군요. 지난주에 빵빵 터졌죠? 그랬죠. 혹시 듣진 않으셨죠? 들었습니다. 유튜브로. 유튜브로 유튜브로 보셨군요. 네. 이 황교익 씨가 오늘도 기대된다는 건지 아니면 또 나오면 싫다 뭐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방송 전에 벌써 이런 문자가 왔었어요. 6474번님 오늘도 황교익 씨인가요? 아니 오늘은 우리 터줏대감 네, 황현희 씨입니다. 제가 터줏대감이 됐나요? 네. 어느덧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황대감입니다. 네. 2019년 마지막 한 주 동안 일어난 일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아니면 이승원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저희들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정리요정 정상근 기자가 바쁜 날입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조금 전 국회에서 또 한바탕 난리가 났기 때문에 그렇죠. 정리를 좀 해주시죠. 방금 전까지 바빴습니다. 대기실에서 상기된 표정으로 엄청나게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상황이 확 변했는데 원래 오후 3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소집이 될 예정이었는데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자성 앞에 모여가지고 이 펼침막을 들고 이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를 하면서 그래서 본회의 개최가 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한 4시 30분 정도에 본회의장에 들어갔는데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에 올라가는 길을 막아서 들어가지 못했고 결국 이제 질서유지권이 발동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유한국당은 개의치 않고 이 문희상 의장을 에워싸고 의자성 진입을 계속 저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5시 한 29분쯤에 이 문희상 의장이 경호원들의 도움으로 의장석에 올라갔고요. 이 5시 40분쯤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고 그리고 45분쯤 4+1이 합의했던 선거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가 됐습니다. 결국은 통과가 됐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계속 또 한동안 진통이 있겠어요. 이후에. 이제 또 온수처법이 올라올 있고. 테고 무제한 토론이 이어질 테고요. 알겠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또 시작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계속. 댓글에 온천 무료가 있어가지고 뭐지요? 원천 무료를 온천 무료요? 예, 그렇게 적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원천 무료를 외치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조국 전 장관 얘기를 잠깐 해봐야 되겠죠.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이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중단시켰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결국은 기각됐습니다. 이 영장 청구와 기각 처리 과정을 조금 정 기자가 먼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영장이 청구된 때가 크리스마스 이브죠. 지난 24일에 검찰이 청구를 했습니다. 그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건이었고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그리고 영장 실질심사가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이 됐고 이에 앞서서 조국 전 장관이 기자들 앞에 서서 그동안 가족들에게까지 가해진 이 검찰의 수사 혹독한 시간을 견뎌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4시간 20분 정도 실질심사가 이루어졌고요. 이 조국 전 장관은 동부구치소에서 대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어진 심사 결과 이 권덕진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오늘 새벽 1시쯤에 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제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하거나 혹은 기각할 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잖아요. 어떤 이유였습니까? 기각 이유가? 네, 저 결정문을 보니까 그 원문 전문을 봤을 때 좀 문제될 소지도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 형사소송법 70조에 구속 사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해당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다만 그 앞부분에 범죄 혐의의 소명은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판단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한 부분이 조금 과하다 싶은 표현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또 할 텐데 일단은 구속 사유가
세 가지예요. 주거 부정, 그러니까 그렇죠. 주거가 일정하느냐, 네네. 그리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느냐,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네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느냐. 그런데 그 범죄의 혐의 소명 빼고는 나머지 다 이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결정문은 작성이 됐더라고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신 거고. 네. 근데 저는 좀 이게 좀 우리가 다르게 좀 시선을 좀 바라봐야 될 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유무죄가 사실 가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영장이 발부가 되면 유죄, 뭐 기각이면 무죄 이렇게 생각하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좀 바로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구속이 된 다음에 이게 이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도주 우려가 높다라고 하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되는 사유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네네. 사실상 그렇진 않죠. 구속됐다가도 뭐 무죄 판결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예. 아무래도 예단이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보도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네. 이번 영장 결정문도 이 권덕진 부장판사가 보도자료를 보낸 것과 결정문 원문과 좀 차이가 있어서 다르다면서요? 좀 얘기가 네. 있죠. 네. 그 얘기를 좀 해보자. 좀 헷갈리신 분들도 계실 테고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기사를 확인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제목, 이런 내용을 봤을 거예요. 죄질이 나쁘나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기각됐다. 이런 취지의 제목 내지 본문 내용을 보셨을 텐데 죄질이 나쁘다라는 이 표현은 영장기각 결정문에는 없었던 거죠. 네, 없었습니다. 네네. 이게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죄질이 나쁜데 왜 기각이 됐지? 좀 헷갈렸어요. 약간 좀 혼돈에 빠지기도 했었는데. 아니 근데 재판부가 원래 죄질이 나쁘다 이런 판결을 먼저 내립니까 이렇게? 아니, 근데 이게 영장 실질 심사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이 사람을 구속 수사를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 핵심인 건데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죄질이 나쁘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나? 저도 처음 보는 문장인 것 같아가지고. 네. 예. 저는 사실 이거를 조금 해석을 정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단을 줄 수 있는 듯한 표현을 했었어요. 사실 기각 결정문에 예단을 줄 수 있는 유죄 예단을 줄 수 있는 표현을 했고 그런 부분이 좀 저렇게 표현을 기각 결정문에 보통 하지 않는데 그렇게 한 것은 아무래도 검찰에서 광범위하게 무리한 수사라는 어떤 지적을 여론의 질타, 문매를 맞을 것을 예상해서 그 정도로 그렇진 않다. 범죄 혐의가 소명됐기 때문에 그렇게 검찰을 뭐 무리한 수사를 했다. 먼지털이식 수사를 통해서 결국은 기각되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게 만들었다는 검찰이 굉장히 여론의 호되게 질타를 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뭐 유죄를 예단하는 듯한 표현까지 쓰면서 예. 죄질이 나쁘다라는 표현까지 덧붙인 게 아닐까 싶어요. 이게 원문을 보면 이 검찰에 보낸 이제 원문을 보면은 네. 이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그 유죄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부분이 축약이 되면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렇게 된 거라서 좀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따라서 헷갈리는. 이 얘기가 같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예.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법원에서 이제 검찰에 보내는 그 기각의 이유와 법원에서 직접 기자들을 상대로 할 때 전체를 다 얘기하긴 그러니까 조금 축약을 해서 따로 브리핑을 하는데 그 내용상에서 좀 표현이 달라진 거예요. 네, 거기서 다른 겁니다. 이것을 읽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르기 때문에 왜냐면은 저는 이제 새벽에 궁금해가지고 새벽까지 또 잠을 못 자고 기사를 좀 보고 있었는데 죄질이 나쁘다고 앞에서는 표현했는데 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니까. 그 기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 내용상에서도 약간 모순이 있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은 죄질이 나쁘다라는 표현보다는 원문에 있는 내용이 좀 더 과격하다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이게 감찰 중단을 시켰고 그런 표현이 있고 감찰 중단 그리고 뭐 법치주의의 후퇴 이거는 영장 기각 결정문에서 쓰여지기 어려운 표현들이 좀 나와서 뭐 원문 영장 그 결정 원문이 오히려 더 좀 내용적으로는 아니 그 지금 원문 말씀하셨는데 근데 원래 기각 결정문을 내고 보도 자료도 내고 이게 원래 이렇게 좀 따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만 좀 특이하게 가는 겁니까? 보통은 간단하게 그 범죄 사실 소명 여부, 도주 우려 그리고 뭐 범죄의 중대성 이런 부분에 해서 그냥 딱 직관적으로 들으면 알 수 있게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영장의 기각 이후로 검찰이 후폭풍을 맞을 것이라는 또 여론의 보도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거를 염두를 안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디서 감안을 했다. 애매한 것 같아요. 죄질은 나쁘지만 기각.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소식도 있었어요.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 사건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 고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착수했다. 어떤 내용이죠, 정상근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이제 판사가 이제 송인권 부장판사죠. 근데 이 검찰의 이 공수처 변경도 허가하지 않았고 검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그 일종의 이제 혼을 좀 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세게 부딪혔죠. 네, 그래서 이 공수처 변경을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 시민단체가 이 송인권 부장판사에 대해서 고발을 한 거고 검찰이 여기에 이제 수사에 착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검찰이 지금 현재 이제 검찰이 들어가 있는 재판부 판사를 상대로 이제 수사에 들어가겠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저도 좀 보지 못한 일이어서 네. 굉장히 이상한 그 모양새가 됐는데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 그런 겁니까? 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뭐 검찰과 법원이 마치 대결 구도인 것 같지만 송인권 부장판사와 지금 그 당시에 공판 검사들이 들어갔을 때 그 차이가 사실은 뭐 법원과 검찰에서 같은 급으로 기수 뭐 급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공소장 변경 자체가 그냥 법 상식적으로도 안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안 되는 것에 대한 불법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그리고 뭐 고발이 들어가자마자 이때다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를 착수하겠다라는 얘기 이런 모든 것들이 검찰이 지금 굉장히 날 서 있다. 아니 그 시민단체도 놀라겠어요. 아니 이렇게 빨리 수사를 한다고? 아니 이게 뭐 시민단체가 고발하면 사실 바로 이렇게 수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않죠. 그 해당 시민단체도 보니까 여러 건 과거에 전력이 많은 시민단체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신유진 변호사, 개그맨 황현희 씨, 정상근 기자와 황희정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앞부분에서 각하, 기각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더니 박미경 님이 법률 용어 너무 어려워요 이런 문자 주셨고요. 네, 한자어 말고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 용어가 너무 딱딱하고 어색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 각하를 그러니까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한글로 풀어서 쓰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안 됨. 판단 대상 안 됨. 안 됨. 예, 뭐 쉽잖아요. 아니 근데 저도 얼마 전 병원에 갔는데 특히 법조 쪽이랑 의학 쪽이 좀 많이 좀 외래를 많이 쓰더라고요. 의학 쪽은 영어를 엄청 많이 쓰고 아니 무슨 한문을 그 앞에서 갔는데 뭐 이렇게 막 필기처럼 막 쓰시더니 그냥 감기라고 적으면 되거든요. 필기처럼 막 좀 뭘 적으시나 좀 낙서를 하시나 했어요.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엄청나게 또 길게 쓰시고 이게 정말 앞을 같은데 또 간호사분들은 다 알아봐요 그거를. 그 엄청난 언어들을. 네네. 대단하죠. 네, 오동현님, 정상근 기자 혹시 첫 아이 크리스마스 선물 어떤 거 사주셨는지 묻고파요. 첫 아이 크리스마스 선물이요? 네, 뭐 주셨어요? 몇 살이죠? 지금? 지금 이제 18개월. 몇 살이? 네, 18개월. 18개월이라고 있는데 몇 살이죠? 재밌네요. 예. 아직 뭐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줄 정도로 크진 않아가지고 아직 인지를 못 뭔가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기억하기 좀 어려운. 저도 트리나 이런 걸 해주려고 해줬었는데 기억 와서 그걸 주워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치워버렸습니다. 겁이 덜컥 나가지고. 예. 그렇군요. 얼마 전에 이제 책 전집을 하나 사줬습니다. 왜 그랬어요? 네. 그게 선물인가요? 바램 아닌가요? 아니 아이가 잘 보더라고요. 네, 본다고 믿고 싶겠죠. 그렇게 믿어요. 네. 0252번님, 황희정승 분들 팬미팅 안 하시나요? 무조건 참석할 건데. MC 장모님 거 가시면 안 됩니까? MC 장모님 이것을 지금 안 듣고 있어야 되는데, 네, 팬미팅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특히 정상근 기자가 굉장히 기다리는 코너예요. 그렇죠. 신유진 변호사 코너죠? 네, 코너 속의 코너. 신유진의 로킥. 네. 여전히 웃기네요. 2주 만에 들었는데. 이제 좋습니다. 이제 주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금요일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이 수줍은 외침 매주 들어도 참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참 브리핑 하시는 것보다 이거 하시는 게 더 힘들죠? 네. 아니 개그맨을 꿈꾸셨다는 분이 이렇게 소심하게 얘기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네, 최근에 온라인에서 이슈가 됐던 닭강정 32인분 배달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진짜 처음에
처음에 있었던 이야기와 나중에 뒤로 가서 반전이 맞은 이야기예요. 처음에 학교 폭력과 관련 있는 것처럼 알려졌는데 야 이거 말이죠.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다 이후로 네. 정말 큰 반전을 남겨줬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작업 대출 사기단의 안갚음 주문이었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네. 결론이 내려졌죠. 네. 네. 이게 24일 날 그 닭강정 그 업체에서 그 온라인에다가 30인분 닭강정이 주문이 와서 네. 3인분만 결제를 받고 나머지 27인분을 무료로 나눔을 하겠다. 그 대신 우리는 이 닭강정 주문하신 분들에 대해서 경찰에 조사를 이제 했고 뭐 경찰 조사를 요청하겠다, 고소하겠다라고 했어요. 해서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 이 피해자 A 씨가 뭐 단순히 이렇게 놀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던 그런 피해자가 아니라 그 최근에 대출이 필요해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작업 대출을 하는 일당에게 연락을 했고 그 교육까지 받았는데 이 A 씨가 마지막에 뭐 사문서 위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껴서 대출을 중단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당신의 집과 주소를 다 알고 있다라는 협박용으로 이렇게 치킨을 배달을 시킨 거죠. 네. 무섭다. 내가 너 지켜보고 있다. 이런 뜻이네요. 네네. 다 알고 있다. 개인정보 약간 이런 의미로 해석하겠죠. 혹시 뭐 이 작업 대출이라는 게 이제 대출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한테 이 서류를 위조해서 이제 대출을 받게 해주는. 그렇죠. 이른바 이제 그 엄청난 불법인데. 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어요. 온라인에 나왔죠. 네, 온라인에 나왔었죠. 어쨌든 그런 이제 일당이었던 거죠. 네. 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말 그대로 정말 뭐 학폭 피해자 이 분야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 조만간 전말이 드러날 것 같은데요. 이 피해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죄가 뭐 굉장히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닭강정 업주가 고발한 내용은 그 영업방해다라고 해서 그 형법상 또 이제 이건 법률 용어 약속인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법 314조에 의해서 이제 처벌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처벌이 좀 약한데 이게 전말이 드러나면은 작업 대출, 불법 대출 그리고 사문서 위조. 그러면은 이거는 사문서 위조 뭐 행사 이런뿐만이 아니라 그 사기예요, 사기. 근데 그 금액이 크면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이 돼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업방해보다 혹시 대출 사기가 훨씬 더 큽니다. 훨씬 크고. 근데 이 한 건의 사례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것까지 줄줄이 이제 끌려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 거죠. 그렇죠.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을 했고 실제 A 씨가 교육을 받았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더 확대해서 수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A 씨가 원래 이 가담을 하려다가 그 좀 불법을 저지르는 게 좀 그래서 발을 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협박용으로 닭강정을 보낸 건데 이 경우에는 협박죄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닭강정을 협박죄로 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닭강정 30마리 물론 33만 원을 결제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위협을 느낄 수가 있지만 그 경제적인 피해고 사실상 그거를 A 씨가 결제를 할 법적으로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A 씨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줄 수 없는 행위를 한 거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그게 협박은 아니에요. 고지. 만약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고지하거나 뭐 가루를 만들겠다. 이런 정말 이게 협박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협박죄가 될 수 있지만 아니, 저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A 씨도 범죄를 공모한 죄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근데 가담 정도에 따라서 근데 결국엔 안 했죠. 그리고 이제 범죄를 가담했을 때 범죄 실행에 이르기 전에 이탈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아요. 처벌받지 않아요. 실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지금 뭐 협박죄 이걸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갑자기 궁금한 게 이게 이번에 보낸 거 어쨌든 내가 너를 주시하고 있다는 협박용으로 어찌됐든 닭강정이라는 걸 보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보낸 게 닭강정이 아니면 무서운 뭐 무기 같은 거랄까 말은 없이 뭐 사진인데 뭐 눈을 파가지고 막 보낸다든가. 그게 오히려 그건 오히려 그런 거는 협박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보냈냐에 따라서 이것도 완전 달라지는. 그러니까 만약에 되게 협박하려고 닭강정 30마리 보내겠어. 라고 했는데 무섭진 않아요. 무섭지 않죠. 확실히 그 느낌은 있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하니까 참. 지금 같은 연말에 단체 예약 같은 거 했다가 소위 노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타나지 않고 이 업주 입장에서 굉장히 피해가 큰데요. 이런 것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많은 분들이 그렇죠.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그 위협을 가지면서 예약을 하겠죠. 항상. 난 항상 예비적 범죄자야. 부담을 갖고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식당 주인들도 그걸 원치는 않을 거예요. 나에게 예약을 전화를 하는 순간 예비적 범죄자가 되는 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취소하려면 합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친구들끼리 장난 전화도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까? 사실 장난 전화했을 때 이렇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면 이게 피해 뭐 업무방해죄라든지 이런 게 될 수 있지만 전화해서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 낸다거나 아니면 뭐 나야나 하고 뭐 끊는다거나 이런 거는 경범죄 처벌 대상이 돼요. 경범죄로 장난 전화라는. 그 정도만 해도 처벌 대상이 돼요? 네, 됩니다. 친구들끼리 음식점 전화해가지고 누구네 집에 보내주세요. 막 이런 장난 좀 쳤던 기억이 나서. 그 친구한테 빨리 미안하다고. 미안하다 듣고 있니 치호야? 그래. 네, 합의를 하는 문자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7434번님 결국 가해자들은 닭강정으로 자기 무덤을 더 깊게 스스로 팠네요. 네, 이런 문자 주셨고 오가영님 저는 무료 나눔 치킨 사장님 정말 기부천사로 추천합니다. 어쨌든 이 사장님 때문에 이 모든 전말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7665번님 그래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네,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다음은 정상근 기자 차례죠. 오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뉴스 어떤 거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연말이라 좀 따뜻한 소식이 오늘 마침 전해져서 들고 왔는데요. 오랜만이네요. 따뜻한 소식. 처음 같아요. 오늘 온라인에서 좀 가장 따뜻했던 소식이었습니다. 걸그룹 AOA의 member 찬미 씨의 어머님 이야기가 뜨거웠는데 한국일보 김지은 논설위원의 인터뷰였어요. 그 굉장히 긴 인터뷰였는데 그러니까 뭐 추운 겨울 좀 따뜻함을 느낀 분들이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인터뷰를 보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찬미 씨의 어머님이 임천숙 씨인데 이분이 어릴 적 그 자신의 부친의 폭력을 겪으면서 이 소매치기까지 내몰렸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부친에게서 벗어나서 이 어머님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살면서 이 미용 기술을 배웠는데 그때 이제 이 미용 기술을 가르쳐준 그 한 어른이 자신에게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를 한 것을 듣고 좀 그 말에 좀 힘을 얻고 그 이후에 자신도 이 방황하고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300여 명의 아이들을 돕고 때로는 이제 거두기도 하면서 이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왔는데 또 그의 삶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감동적인 얘기였는데요. 우리 제작진이 지난 2015년 MBC TV 위대한 유산이라는 프로그램에 찬미 어머님 임천숙 씨가 나왔던 장면을 찾았다고 합니다. 같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지? 애들은 손님으로 왔던 애들인데 그때 당시에 살짝 철없는 애들이기도 하고 조금 이제 좀 방황을 하는 느낌의 이제 그게 보여서 뭐 보이는 게 아니고 그랬지. 그래서 이제 그냥 같이 살아보자.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애들인 간에 넘지 말아서는 넘지 않을 수 있게끔 어른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어렸을 때 제가 이제 형편이 좋지 않아서 갈 곳도 없고 뭐 살짝 좀 안 좋은 일로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제 기억에는 누군가가 어른이 지나가면서 하지 말라고 손을 내밀었더라면 아마 저는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내미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누군가 어른이 손을 내밀어줬으면 하는 이 어렸을 때 그 생각 때문에 지금 방황하는 아이들을 수십 년간 도와줘 왔다. 지금도 도와주고 있다. 이런 찬미 어머님 임천숙 씨 말씀 들었습니다. 네네. 아 정말 따뜻한데 황현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이제 나이가 찼는지 뭐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눈물 나죠. 네. 그러니까 여기 뭐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뭐랄까 봉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넓은 좋은 마음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싱글맘이시고 딸을 이제 3명 혼자 미용실에서 대단하죠. 방도 이렇게 쪽방에 이렇게 조그만 곳에서 다 키우시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은 또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식사도 해서 먹이시고 미용실도 이렇게 운영하시고 그런데 정말 박수를 진심으로 좀 보내드리고 싶고 앞으로 진짜 황희정승에서도 이런 소식을 좀 많이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 어떠셨어요? 연말 특집이 아니라 정말 이런 이야기가 항상 우리가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라디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 AOA 찬미 씨가 사실은 이거 엄마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를 모두 이제 다 알고 이분에 대해서 자기의 활동에 전혀 뭐 지장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부끄러워할 수 있잖아요. 나의 과거에 대해서 내가 미용실에서 자랐어 뭐 이런 거 밝히기 싫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또 AOA 찬미 어린 그 찬미 씨가 이렇게 엄마를 후원하는 느낌도 들어서 그 엄마의 그 딸이다. 정말 모전 여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의 진짜 금수저는 찬미였다라는 얘기가 또 많이 들려오잖아요. 이런 거 보면 참 좋습니다. 우리 저기 뭐 황인정 선 아까 팬미팅 말씀하셨잖아요. 우린 팬미팅 하지 마시고 봉사활동을 한번 다 같이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얘기를 MC 장원님께도 전달하겠습니다. MC 장원이 민망해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 금수저라는 그 인터뷰 기사를 저도 읽었습니다만 그 제목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 문구가. 그래서 이 인터뷰 기사를 아마 정상근 기자도 쭉 읽으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느낌이? 정말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저였으면은 몇 번이나 좀 좌절하고 또 뭐 더 이상 이제 뭐 힘들겠다 막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부친에 의해서 소매치기를 하던 때도 그렇고 또 이후에 결혼을 해서도 이 남편이 또 도박빚이 있어가지고 또 그거를 본인이 또 감당하면서 이 아이를 계속 키워왔는데 뭐 그러면서도 이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해줬던 어른의 그 존재를 잊지 않고 스스로 그렇게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긴 인터뷰였는데 또 순식간에 좀 훅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아까 황현 씨 얘기한 것처럼 좀 눈물 날 겁니다. 김점수님. 저도 찬미 씨 어머니 기사를 봤는데요. 상당히 긴 기사였는데 천천히 정독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멋지시고 찬미 씨야말로 정말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9193번님, 찬미 씨 어머니 미용실 가서 머리 해야겠어요. 홍현이? 네, 홍현이 화이팅. 이 많은 문자들이 이걸 왜 올린 거예요, 작가님? 예전에는 홍현희 씨가 팬일 수도 있죠, 뭐. 홍현희 씨가 예전에는 제가 너무 황현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나와요라고 했는데 바뀌었습니다. 요즘엔 제가 홍현희 씨 아니냐는 얘기를 더 많이 듣게 됩니다. 집에 가면 제이슨 씨 있는 거예요. 연관 검색어가 제 이름 옆에 제이슨이 있더라고요. 진짜요? 네. 많이 헷갈리시나 봐요. 저는 사실 여기 오면서 MBC 오면서 내년에 엄마 용돈 좀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너무 많이 들여서 그렇죠. 그 이야기를 보고 그냥 쭉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짧은 자기 고백을 해주셨고요. 정상 기자 짧게 2019년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 짧게 연말 인사 좀 해주시죠. 저 다음 주 화요일에 나옵니다. 연말 아닙니다. DJ님, 하필이면 3명 중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올해는 진짜 황희정승이 있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고요. 내년에도 아주 멋진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현희 씨, 정상근 기자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